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악마와의 정말 최전선에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뭐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뭐 조폭설 해가지고 악마설을 아주 특집으로 아,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뼈까지 으스러질 정도로 물고 늘어졌던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조작 방송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과한 욕심인가요? 라고 진짜 맺힌 절규지. 맞아. 그 얘기를 그 X에 올리셨어요. 그 X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저 사건이 뭐냐면은 조폭설 얼마 전에 무혐의. 아니, 무- 무혐의가 아니라. 장영아라는 사람이 저거 주장해가지고 저거 같이 한솥밥 먹고서 저렇게 해먹었거든. 그거에 대해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짓이었다는 거죠. 조작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R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까지 몰렸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저 때는.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의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와.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약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 대중적인 프로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프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네. 저 방송이 왜 그때 그랬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왜 저기에서 그랬는 나오는 줄 알아? 건 몰랐어요. 몰라요. 배경이 있어요. 뭐요? 이재명 성남지사가 됐을 때 성남시 그 시청이 있어요. 그걸 네. 100억 원대 완전 호화청사를 지어놔서 그 비리로 그 추진했던 시장 감옥 가고 막 그랬어. 이대요. 예, 이대엽이 뭐 배우 출신인가? 감옥까지 갔어. 딱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지. 지금 빚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100억짜리를 지어놨어? 근데 보니까 이게 100억이야? 딱 보니까 누가 지었어? 태영건설이야. 태형? 태영. 태영. 태영이 어디야? 태형이 어디야? 뭐... SBS가 태영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어. 방금 알았어. 그래갖고 소송이 걸렸어. 졌어.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7억 얼마밖에 안 물었어. 앙심이 있지.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도청 공사를 하고 있어. 네. 뭐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다 따져보는 사람이잖아. 하나하나. 뭐야 이거 어디야? 태영건설이었어. 또 아, 죽이고 싶었던 거야. 자기들의 자회사를 통해서 죽이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악랄하고 잔인했었거든. 저 국민들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용해서 말이죠. 이게 나왔는지는 아예 몰랐어요. 그 아래 나왔다. 하여간 아무리 되짚어봐도 말이에요. 네. 우리 정치 역사상 한 사람이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짓밟힌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이상 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김대중은 언급을 못하게 만들고 빨갱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돌렸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그 파렴치한 사람으로 온갖 곳에서 맞아. 수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거든. 야, 그거 텔레비에 나온 소리야? 그거 신문에 봤어. 그래. 뉴스에서 봤어. 그러면 진실이 되는 게 세상 이치거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모함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게 했었는가. 그렇죠. 근데 그걸 뚫고 오는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그걸 다 이 맑은 눈으로 헤쳐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네. 이 대통령이 이미 정상에 오르셨기 때문에 옛날에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컴컴한 얘기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네. 근데도 굳이 이런 X의 글을 쓰신 걸 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당연히 공익적 이유야. 네. 언론이 조작된 기사 내용 조금만 들춰보면 적어도 최소한 양쪽의 의견, 공정성이라도 담보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짓밟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게 심했거든. 네. 그래갖고 예고 방송 막 내놓고 조폭,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 공익적 목표 하나인데 또 하나는 난 이게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상처 같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 우리는 대통령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으로만 쳐다보니까 이 양반은 뭐 칼로 찔러도 그냥
단단한 사람일 줄 알지만 아니죠. 그 모함과 그 쓰레기 같은 그 욕설의 덩어리 속에 자기가 지내야 할 때는 얼마나 괴로웠던가. 맞아. 그래서 그 마음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사회에다 그 시절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거 내용 비슷하게 해가지고 무슨 영화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 크게 흥행한 거였는데 전 연예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주워 듣잖아요. 사실 영화계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 그냥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심지어 진보적인 배우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으면. 중요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SBS가 이겼어요. 태영건설이 이겼어요. 그때 졌어요, 선거. 그래서 윤석열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태영건설이 사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냥 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요. 뭘 사과? 그게 쟤들 다운 거예요. 이가 갈린다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저런 조작 보도하고 조작 방송하는 것들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사 범죄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나 어릴 때 같이 자란 그 친척이 있어. 우리는 이북에서 다 내렸기 때문에 친척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네. 커서 쭉 못 만나다가 어느 장례식에서 만나서 이제 하는데 완전 태극기가 돼 있어. 완전 태극기. 아웅. 극우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못 뺑 오게. 이렇게 되면 이게 못 말리더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물어본 게 이재명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그러니까 그 조폭 돈이나 받아 챙기고 말이야. 범죄자가 그거예요. 뭐다. 뭐 하여튼 뻔하지. 자자자작 레파토리.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그 다 조작된 그 얘기들이거든. 네. 아 정말. 자, 또 조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연결된 얘기인데, 이 전환길 씨는 좀 웃기긴 한데, 전환길 씨가 계속 주장했어요. 싱가포르에 이재명 대통령이 1조 비자금을 숨겨놨다. 160조. 그건 좀 다음에 나온 거고, 나온 거고. 원래 전환길이 주장하던 거는 1조에다가 네. 혼외자가 있다. 거의 싱가포르에서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하다 지금 고발당한 상태거든. 네.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약간 아파 보이는 분을 모셔갖고 네. 형님 말씀하신 대로 160조를 숨겨놨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나. 그 돈 갖고 중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을 간다. 뭐 이 얘기를 한 걸 방송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미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갈 때 꿈에서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담고 또 우리 카이가 개발한 KF-21 비행기에 대한 것도 담고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뭐 각종 초음속 미사일, 뭐 천궁, 비궁, 천무,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나 설계도 이런 걸 다 담아서 소스 코드 같은 걸 담아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달이 됐다라고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그걸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전환기 씨도 믿을 수 없어서 도리도리한 거 아닐까? 아니 너무 하군 막 이거지. 예.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할 줄 몰랐을까요? 근데 불러놓고, 그럼 전환길 지금 그 입장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네. 아무튼 그런데 너무 아까 웃기다. 얘기했듯이 물어보고 있죠, 형님한테. 가브리엘이 누구냐고. 스마포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지라엘. 아지라엘. 아줌마! 가브리엘은 뭐야? 처음 들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천사. 아. 성경에 나오는 천사인데 형님 얘기대로 저 사람이 왜 저 저 얘기하냐면 주장의 근거가 네. 꿈에서 봤다는 거야. 네? 뭘, 저 사람들 진짜 약 좀 먹여요. 꿈에서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천궁, 비궁. 비궁, K29 재밌다. 이걸 했다는 거야. 여기 유튜브. 중요한 건 아, 저 방송을 다 보는 사람들은 네. 뭐 전환길도 웃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보도가 나와갖고 그게 세뇌에 이용된다는 거야. 아주 악질적인 마타도어인 거예요. 아. 그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저기 민주당에서 전담했던 사람이 있거든. 이재명 대통령 악마와. 네. 한준호 의원이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 올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비자금 조성에 국가기밀인 군사정보 유출? 내가?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준호 의원이 그랬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수사기관을 확인하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저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저 사람들 주장이 그냥 5억 배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싱가포르 이민 가야 되는데 코스피 6천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부동산 다 안정화 시켜 놓고 최고로 행복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자기는 싱가포르로 간다고. 아니 근데 이런 걸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다 믿어요? 요약하면 네. 믿는 사람 천궁 비궁 우리나라 군사 무기에 그 네. 설계나 이런 비밀 네, 내용을 내부 중국에 팔아먹고 네. 그리고 160조를 챙겨갖고 지금 한다. 네, 망명한다. 아 사실 우리는 웃고 있긴 한데 좀 진지하구나 이 저 사람. 오래된 얘기 쟤들 광화문에서 그래요. 그 쫙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괴를 숨겨놨대. 얼마나? 어디에다가 얼마나요? 어디 지하에 숨겨놨대. 뭐 장소도, 땅에 묻었다고. 장소도 막 바뀌어. 아, 네. 200톤. 200kg도 아니고 200톤을 숨겨놨대. 근데 책방하고 계시고 지금. 근데 진지해. 아 쟤들 진지해. 그래서 저 방송이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들 저래서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어. 물론 전환기는 대통령이 언급하면 신날 거야. 또 그거 장사하면 그치, 되니까. 그치. 내가 대통령이 언급한 사람이다라면서. 그런데 지가 봐도 이거 좀 시겁하거든. 그러니까 해명을 합니다. 나는 관계없어. 뭐야? 게스트가 말한 거다 이거지. 저 사람이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느냐. 겁은 많아가지고. 근데 저렇게 웃잖아.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방송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브리엘 뭐 천사 얘기하시지만 본인이 가진 근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꿈 얘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이거는 진짜 감옥 가야지 뭐. 당연히 가야죠. 조만간 윤석열 수발들로 가겠어. 네, 시원하게. 소원 이루어지는 거지.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윤 어게 외쳐주시면 되겠네. 좀 네. 난 반대일세. 왜요? 재미가 사라져요? 장동혁하고 전환길은 우리 진보들이 키워줄 의무가 인재들이지. 있어. 정답. 자기는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게 나. 그럼. 자, 무슨 떠들수록 그거 소멸도 되고 아까 우리 윤석열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엊그저께 윤석열이었으면 파병했다 했잖아. 알려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아 맞다 윤석열 그놈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계속 주지를 시켜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형님 말씀대로 밖에 있는 게 낫다. 네. 다른 말씀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거. 왜 대통령은 한준호 의원의 이 SNS를 공유를 했을까? 이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님이 또 언론에 계셨고 이거 관련돼서 또 무슨 법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짜뉴스. 네. 나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가사의한 게 있어. 네. 불가사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그 바쁜 국정 와중에 다 보고 반응하잖아요. 네. 내가 한 2달인가 3달, 2-3달쯤 전에 네. 다른 걸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을 가입을 해야만 되는 게 있더만 뭘 보려면 네. 나는 일체 SNS를 안 하거든. 네. 그 텔레그램 가입이란 걸 처음 한 거야. 네. 그랬더니 텔레그램. 그날 저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어. 그 사진이 뜨나 봐. 드디어 가입하셨군요. 오랜만입니다. 가짜 계정 아니에요? 사칭 계정? 이재명 대통령. 아이 대통령 맞아. 지금 때리려고 그랬어. 아니 형님이. 진짜 연락처도 알고 아니,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 텔레그램 가입했는데 거기다가 반응 인사를 보냈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걸 그 불가사의한가 사람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건데. 형님이니까 보낸 겁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뭐 하여튼 그래. 내가 뭐 겸손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 그래서 답장 보내지 그랬어요. 불가사의 하우. 어떻게 나한테 답장까지 보내고 이 바쁜데. 저는 다 봤다는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김어준 공장장이 방송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 얘기 따르면 김민석 총리하고 요즘 저기 누구야? 저기 비서실장. 강훈식. 강훈식 얘기하는 거는 차기 대권 주자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보면서 맞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말로 차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을 사람, 자기와 함께 호흡을 맞출 사람, 정말 믿을 사람이 누군가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주는 건 대통령의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기를 키우는 거. 그런 면에서 물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이제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뭐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네형인 한준호를 갖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니 니트 할 때마다 다 차기로 키워준다면 너는 하나 다. 아무튼 그 좋잖아. 아예. 표현이 차기란 말은 좀 너무 거부감 안 되죠. 맞아요. 예. 그 다음 대통령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근데 오윤혜 씨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첫째 영생할 거고 영생해야 돼요, 진짜로. 둘째 야, 영구집권 할 거니까 해야지. 야, 나 잡지 마. 차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나도 거부감 들어요, 진짜. 그 흔히 말하는 그 파워맨 실력자라는 거 있잖아요. 실력자를 양성하는 건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강훈식하고 그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김민석 씨가 그 또 꽁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그 차기용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거 그렇게 아니라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냥 여러 허허하고. 그물에 여러 사람을 놔주면 네. 능력껏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껏. 네. 아, 아무튼 아무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의미 있다고 봐요. 이거 있는 거예요, 지금. 강 대표님이 어? 은근히 지금. 자, 누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가장 믿는지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오윤혜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 뭐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전체 네. 다른 야당 다 포함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영구집권 할 건데 네. 그 다음 실력자로서 난 참 저 사람이 눈에 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 없어. No one. 그냥 영생이야?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사된 느낌이에요. 혼자 스스로 빛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윤혜 씨가 똑똑하긴 하다. 네. 지금 안 보여 사실. 안 보여요. 예, 그 이재명이라는 빛이 너무 강해갖고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작아 보인 건 사실이죠. 자, 지금 제가 한준호 의원 얘기했더니 한준호 욕하는 얘기가 잔뜩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말이 점잖잖아. 멀었다. 안 돼. 뭐 이런 네. 정도. 막 조롱하고 막 그건 안 인격살인하고 되고. 이런 그건 안 것만 되고.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 소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도 R이군요. 네. 그 R이군요. 더 R이군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가장 어떻게- 피하고 싶은 어떻게 동물이만 얘기를 해야 돼? 비춰주고 있네요. 야, 왜요? 뭐 이거를 동물이 왜? 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네, 왜냐면 SBS 언론 노조 SBS 본부가 네. 그 성명을 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요 톤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언론 노조 SBS 본부 SBS 노조에서 네. 이상한 성명을 내놓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 돼버렸어. 난 이놈들이 이거 미친놈인가 지금 일단 뉴스 설명부터 해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온 건지. SBS 언론 노조가 얘기를 한 거죠. 자, 봉우리 부탁합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일어난 일은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 일이 잘 돌아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는데 제기한 그날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 내내 그게 이제 수사가 잘 안 되고 편지 위조된 것도 묻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이게 확정 판결이 나왔죠. 장영하 그렇죠. 씨가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폭 연루설이 가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네. 그런데 이거를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의 국제 마피아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사실 언론이 먼저 2018년에 보도를 했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근거도 없는 그 보도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뭐 살인자 뒤를 봐주는 사람이 돼 있더라. 맞아요. 예, 너무너무 그때 그때 힘들었다 당시 이거죠. 엄청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알 PD님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 후에 후속 보도도 하나도 안 하던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니 뭐 많은 걸 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있다가 SBS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민동기 기자님이 또 풀어주시겠지만 SBS 말고도 2022년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지금 추후 보도라는 걸 엄청 내고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공지 보도에 불과하거든요. 성찰이나 어떤 반성이나 뭐 사과를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네, 정도인 판결만 거지. 고지하는 수준의 보도예요. 네. 근데 SBS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내용도 사실 추후 보도 형식하고 좀 가깝긴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렇죠. 사과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SBS 노조에서 대통령은 언론을 압박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BS 노조의 논평을 보니까 입장문을 보니까 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장영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게 아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네, 그걸 누가 몰라요? 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냐고. 3년 전에 파타야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고 그걸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는 이걸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장영하의 주장과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미디어오늘에서도 비판적으로 좀 기사를 냈었고요. 맞아요. 네, 네. 네. 방송이 되고 난 직후부터 논란이 제기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너무 불명확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것이 알고 싶다 요 지금 저 언론노조 SBS 본부 관계자들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놨는지 아니 그 100번 양보 안 해. 그렇죠. 네.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SBS 노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거든. 야 나는 이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큰별 PD라는 사람이네요. 당시 그 맞아요. PD가. 예. 네. 지금은 이분이 뭐 꽃고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시내 21에서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뭐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고 싶다.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도 맞아요. 만들었대요. 그러면 저는 일단 사과했을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말이죠. 그냥 SBS가 사과를 퉁칠 게 아니잖아요. 가령 내가 대한뉴스에서 헛소리를 했다 칩시다. 매일매일 헛소리 하지만 내가 대한뉴스에선가 뭐 다른 이 방송에서 내가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쌉소리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팟빵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든 PD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제대로 된 사과지. 그냥 팟빵이 쓱 나와가지고 제가 팟빵 대표인데요.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을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기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시 PD, 당시 난 솔직히 진행했던 김상중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본을 읽었을 뿐일 테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 방송에 관련해서 과연 PD 혼자 만들었을까 이걸? 상부 보고도 안 하고? 아니요. 다 결정.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프로그램이 나가는 순간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네.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말도 안 되죠. 내보냅니까? 이거 말도 다 안 되는 거죠. 내용 다 미리 봤을 거고 다 그럼요. 인다 나와서 방송한 걸 거예요. 네. 그럼 그쪽 지휘란에 있던 사람도 싹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사과도 사과고 사과 이제 누가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어제 SBS 그 사과문도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사과를 했다고는 이제 다 달아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네.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한 거는 추후 보도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추후 보도를 순순히 할지 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X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빠진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허위 확정을 뭐 명확하게 뭐 못 박는다거나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수준 뭐 원보도 문제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과문 형식을 해버리니까 추후 보도에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청자가 받았던 제가 예전 거를 찾아서 보고 그것을 또 재가공해서 만든 여러 유튜버들 그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시청자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있는가. 저는 그것도 시청자가 받게 된 인상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그래서 그 인식을 교정하는 문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사건 경과 그리고 그런 죄송합니다. 요 사과가 들어간 게 저게 정말 충분한가. 그리고 한 8일도 아니요.
8개월도 아니고 8년입니다. 8년이에요, 무려 자그마치 8년. 8년. 이거 사람이 얼마나 말라 죽을 긴 시간입니까? 고작 저거? 그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든 상황이었는데 노조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상중 씨 이 탓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원래 그렇게 편집을 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죠. 기법을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마피아가. 그런데 이 무슨 재판문이 가 있던 뭐 거기에 딱 나와 그 상대 변호인단 이름이 쫙 나오잖아. 쫙 김상중 씨가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호인 거기를 또 클로즈업을 딱 해. 네. 여기에 나온 이름은 이재명 하고 이재명을 또 이렇게 다른 거는 페이드아웃 형식으로 그렇죠. 강조 표시를 딱 해. 예, 그런 기법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면서 그냥 기승전결을 진행하고 결론까지 끝내버렸어. 예. 더 이상 이제 이걸 의심하는 놈은 바보다 싶을 정도로 결론을 내고 끝냈단 말이야. 예. 진짜 이건 보도가 아니야. 진짜 기본적으로. 악질이에요. 왜냐면 결론을 어.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짜맞추니까 그렇게 억지를 쓰게 된 거란 그럼. 말입니다. 그럼 그 결론을 누가 그것을 요구하고 만들었는가를 따지면 들여다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사과도 지금 안 되는데 부족한데 네. 노조가 그렇게 많은데? 와, 미친놈. 아니 그러니까 진짜 SBS 이거는. 노조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지금 뭐 이렇게 좀 자성하는 걸 하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다면 나는 그것도 동의 안 합니다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근데 SBS 노조의 지금 이 논평의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1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다는 아무 얘기죠. 잘못도 없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SBS는 저기 뭐지? 윤석열이 MBC 때릴 때 윤석열은 왜 언론 길들이게 하냐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때는 뭐 모든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다 주도하리 닥치고 있지 않았나 니들? 네. 그때 진짜 뭐 거의 한겨레 정도만 좀 기사 내주고 한결의 경향. 네, 그 정도만 기사 내주고 다 침묵했죠. 그거는 언론 길들이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했나 봐. 네, 저 노조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설마 이런 거를 다루는 데가 있나 싶어서 어제 좀 돌아봤어요. TV조선에 어제자로 그 류병수의 강펀치 막 이런 데서도 그게 아직 뭐예요? 있어, 그런 저만 거. 모니터링하는 거 유튜브 있어요. 채널이에요? 예, 예.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조선일보에 아직도 이게 그럼 솔직히 다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구랑 얘기를 하냐? 번치 맞아야 되는 애들 있어. 이준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러면서 이거는 이재명의 뒤끝이죠.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 근육 자랑합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이요? 예. 네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지구 멸망까지 진짜 없어요. 열받을 것 같은데요, 야, 진짜 띵굴님. 대박이다 이거는. 아니 야, 넌 경기도지사도 안 돼. 무슨 대권을 얘기하고 앉았어. 아니야 진짜. 그리고 또 펜앤드마이크라고요. 또 네. 봤더니 오야가 또 이준석이고 그 밑에 이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잘 아는데 그게 그 무죄라고 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설설 긴다는 식으로 펜앤드마이크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일에 나온 그런 펜앤드마이크 영상입니다. 아니 이게 근육자랑이고 하면 안 돼. 전국 언론 노동조합 SBS 본부가 8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조폭 연루설 의혹이 해소된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제작진은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SBS PD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상당히 좀 전화를 많이 했다. 취재 중에 이런 얘기인데 좀 들어보시죠.
네,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중 씨,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죠. 김상중 씨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연락을 했다. SBS 임원, 대표이사 비롯해서 김상중 씨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까지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년 전 파타야 살인사건 방송 후 제보 내용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조폭과 연관된 정치인들이 많다. 의혹이 확인이 되면 다른 정치인도 앞으로 방송을 내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폭과 권력을 연결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 여야 가릴 것 없는데 순서의 차이일 뿐 이재명 지사를 집중 이렇게 공략해서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런데 진행자 회사까지 전화한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이라면? 사실 뭐 예. 방송 내용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이재명 지사가 이 SBS 아마 고위층에다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담당 PD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진행자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전화했다는 부분은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예. 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 제작 상황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진행자에게 전화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꿀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제는 단순하게 그 뭡니까 기초단체의 장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광역단체장이고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여권의 유력 주자가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하나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뭐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알고 보면 이 사람이다. 과거 SBS 그 알이 던진 조폭 연루설의 서막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직접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걸었던 이재명 지사. 하지만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조롱했습니다. 도지사가 방송에 항의하다니 뒤가 구린 거 아니냐며 오히려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죠.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사를 맡았던 태영건설. 그 자회사인 SBS는 공사비를 꼼꼼히 따지던 이재명 시장을 향해 보복성 낙인 찍기를 시작한 겁니다. 결국 가짜 뉴스가 만든 거대한 벽은 0.73%라는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4년 뒤 지지율 65%의 대통령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언론개혁을 시작합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언론 카르텔의 민낯. 이제 국민과 함께 그 뒤틀린 권력을 바로잡으려 합니다.